모든 이야기는 성진 씨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은 성진 씨가 아닌 곳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인기 동화 작가, 한 번 웃을 때마다 책이 한 권씩 더 팔린다는 셀럽 중의 셀럽 고문형, 정신병원의 보호사, 형을 돌보기 위해 전국의 병원을 메뚜기처럼 전전하며 아르바이트까지 불사하는 문강태. 이 둘은 성진 씨가 아닌 곳에서 서로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재회합니다. 운명을 믿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둘을 아무도 모르게 연결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상태였습니다. 찰랑찰랑 허리까지 내려오는 새까만 생머리가 너무 예뻐서 고문형이 좋아진 상태는 문형의 동화까지도 좋아하게 됐죠. 드디어 만났네, 상태 오빠. 강태에게 문형은 높이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이었고 다시는 보지 말아야 할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문형 작가님은 상태는 강태가, 마침내 강태는 문형이 좋아하게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애착의 관계가 완성됩니다. 삶의 형태는 달랐지만 고향을 떠난 뒤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고아라는 본질이 닮아있는 이 두 사람이 과거의 인연에 대한 기억과 함께 좋아했어. 현재 예뻐서 탐이 나는 소유욕과 함께 예쁘네, 탐나.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문형과 강태의 운명은 서로를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었겠지만 성진 씨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은 2019년 용림병원에서 주리가 강태의 뺨을 속 시원하게 때린 이유였습니다. 진짜 후려칠 줄은 몰랐어요. 용림병원에서의 짧은 인연은 강태의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땀을 많이 흘려서. 재수까지 공략한 주리의 열심 덕분인지 괜찮은 병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괜찮은 병원은 문형의 아버지 고대한이 장기 입원을 하고 있는 곳이죠. 이제 절반을 지나온 이 드라마는 잘 짜여진 구조의 힘을 제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유사한 형태로 또는 비슷한 비중으로 사건과 말이 반복되면서 일관적인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고 남의 말 잘 씹어먹어. 맛있냐? 씹으니까 맛있냐?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죠. 지금 정확히 어떤 감정이야? 지금 네 감정은 어때? 이러한 반복성은 이야기의 큰 흐름에 있어 안정적인 구조를 제공합니다. 균형은 영상에서도 꾸준히 나타납니다. 초반부에는 문형과 강태의 대면신이 참 많았죠.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 말이야. 이 균형은 특히 깨질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위태로운 듯 깨졌던 균형을 회복하면 이렇듯 더욱 팽팽한 긴장감을 주는 역할을 하죠. 특히 문형의 집은 가장 완벽해 보이는 균형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깨어진 곳이었고 엄마의 편애로 상처받았던 아이는 자신의 기억이 왜곡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균형을 되찾고 제자리를 찾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문형과 강태가 성진 씨를 떠날 때와 돌아올 때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살인사건이죠. 도시의 한 아버지의 죽음은 시골의 한 어머니의 죽음과 닮아 있습니다. 아이는 함께 살기 원하지만 동반 자살에 기도했던 아버지는 절대로 혼자 못 산다고. 죽음으로써 부모를 잃은 아이가 또 다른 어른의 손에 의해 거취가 결정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목에 입은 자상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렀을 두 사람은 강태 어머니는 왼쪽에 아이의 아버지는 오른쪽 목에 상처를 입었으니 범인은 각각 오른손잡이 그리고 왼손잡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싸늘하다. 에이, 잘리느라 바빴는데 설마. 구겨짐 없는 침대 시트와 비교적 깔끔해 보이는 현장의 모습, 목에 난 상처 외에 다른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탐정놀이에 심취했네요. CSI를 너무 열심히 봐서. 다시 사이코지만 괜찮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의 죽음으로 성진시에서 먼 곳으로 나비를 피해 도망갔던 강태와 상태가 의도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아이가 기억하고 살아갈 아버지의 죽음 이후 나비와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020년 아이와 동반 자살에 기도했던 아버지의 죽음처럼 2002년 상태의 어머니도 밝혀지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 답은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럴 것이다 단언할 수 없는 이유는 이 드라마의 균형의 법칙에는 시에서 대꾸법이 사용되듯 비슷한 반복도 있지만 대조법이 사용되듯 정반대의 전복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엔 강태가 문형의 뒤를 따라다녔지만 이젠 문형이 강태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도망쳤던 아이는 이제 도망치지 않고 어린 시절 꺼지라는 한마디에 돌아섰던 아이는 곁에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안 갈게. 어린 강태는 소외감에 고개 숙였지만 문형은 당당히 외치고 나도 껴줘. 엄마를 거역하지 못한 채 긴 머리를 고수하던 아이는 단호히 잘라내죠. 문강태는 문강태 거, 문상태는 문상태 거. 늘 형을 책임져야 했던 동생을 이제 형이 책임지게 생겼습니다. 제가 형이니까 동생을 잘 타이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린 시절 나비를 찢었던 아이는 무엇을 하게 될지,
서로에게 생명의 빚을 진 아이들이 서로를 어떻게 구원할지, 아주 잠시 친구였다 친구 아니게 된 나쁜 여자들끼리 친구 먹는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드라마 시청하실 때 이 균형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중요한 질문을 포함해서요. 문영 작가님이 좋아, 내가 좋아. 시간은 참 꾸준히 흐릅니다. 이 드라마에서 다뤄지는 시점은 성인이 되어 재회한 문영과 강태의 현재 시점과 서로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어린 시절 과거 시점이죠. 형, 짬뽕은 매운데 맛있다. 타임라인까지도 치밀하게 짜여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티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날짜를 드러내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되 사계절의 변화를 의도된 자연물 노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꾸준히 흐르는 시간을 연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달입니다. 달이 차고 이질어지는 대략 한 달 주기로 시간의 흐름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문영이 쓴 이야기나 상태가 그린 그림 속에 등장하는 달을 제외하고 이 드라마에 나오는 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보름달과 상현달에서 보름달이 되어가는 이 달. 병원에서 만난 그날 밤 꿈같이 서로를 떠올리던 두 사람은 눈이 참 예뻤는데.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가족을 돌아보고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잊지 않고 이겨내야 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깨달음은 이 달과 함께였습니다. 괜찮은 병원의 고대한 또한 이 달을 바라보고 있죠. 아마도 3월의 어느 날이었을 것 같습니다. 성진시에서 재회한 날 당신 여길 왜? 다시 시작된 엄마의 환영에 눌린 문영은 강태가 가르쳐준 나비포옹법으로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날 밤 문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강태의 머리 위로 달이 떠 있습니다. 4월입니다. 자신을 구해줄 왕자님을 기다리던 어린 문영의 머리 위에 떴던 이 달은 거진 2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마주하게 된 이 두 사람의 머리 위에 있습니다. 철창문에 가로막혀 일방적인 거절을 당했던 강태가 저돌적으로 들이대는 문영을 밀어내는 것으로 시간의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3월과 4월 이 달 아래에서 마음으로는 서로를 바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혼자 자신의 상처를 돌봐야만 했던 강태와 문영이 이제야 함께하게 된 셈이었는데요. 여전히 갈등의 밤을 지나면서 또 다른 아픈 성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상태를 두고 집으로 돌아간 강태는 결국 형의 마음을 깨닫고 형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5월입니다. 망태의 입양 시기가 2020년 6월이라 했으니 대략 맞는 것 같죠? 복을 기원하고 싶은 보름달은 이 드라마에서는 가장 불길한 상징입니다. 상태의 나비 꿈이 바로 이 보름달에서 시작됩니다. 큰 빛 속에서 서로 안의 좀비 아이를 발견하고 온기를 나누기 시작한 이 두 사람. 그들이 함께했던 밤은 차용이 클레멘타인 노랫소리를 듣고 문영의 아버지가 목을 조르는 환영에 발작을 일으켰던 밤과 동일합니다. 비가 그친 하늘에 푸른 빛이 도는 보름달이 떴습니다. 왜 콩 다 나이 틀 때만 이 난리냐고. 고대한이 발작을 일으킨 또 다른 밤, 차용은 또 나이트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영은 절대 자를 수 없었던 머리를 자르면서 엄마로부터 독립선언을 하죠. 이제 난 자유야. 화면상 보름달이 뜨지는 않았지만 문영과 강태의 테라스 대화 이후의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또 보름달이 뜨는 시기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 고대한과 문영은 트라우마가 있는 과거를 공유하지만 그것을 감당해내는 모습은 다릅니다. 보름달이 뜨던 밤 문영은 그것을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대화는 아직도 괴로워하죠.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문영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는 홀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드라마를 통해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죠. 좀비아이 쿠키 영상 후반부에 재수 씨가 오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읽었는데 강태와 감동 포인트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성품, 또 과거의 경험에 따라 사람은 같은 상황이라도 달리 인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허리에 손 좀. 허리 손? 자, 찍어. 그리고 오해도 합니다. 그 팬 아니고 이 팬보다도 너인데 말이죠. 달라도 되지만 다치진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우리는 답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간은 흐르고 달은 다시 차오르고 상현달을 지나 보름달이 되어가는 그즈음 아픈 상처조차도 품으며 깨달음을 얻은 아이들은 곧 나비를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쟁반같이 둥근 달이 뜨거든 함께 나비 사냥을 해야 할 것 같네요. 큰 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8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이어졌길 바랍니다. ELTV